미국 주재 공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한국 입국형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를 어제부터 개시한 가운데 첫날 뉴욕 총영사관에서만 발급 신청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욕시장 예비선거 중간 집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후보가 여전히 선두를 지켰지만 2위인 걸시 후보가 단 2%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학생들이 가을 학기 개강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선 화이저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첫 번째 백신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가 오는 2021-2022 학년도 가을 학기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회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근로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백신의 효력 유지 기간과 혼합 접종 효과 등을 연구한 서로 다른 3가지의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내달 1일부터 중산층 세금 환급 프로그램 시행하면서 가구별로 최대 $500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브리츠 교통부 장관이 뉴욕을 방문해 게이웨이 터널 프로젝트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형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 첫날인 어제 한국 총영사관 곳곳에서 신청이 쇄도했는데요. 뉴욕에서만 발급 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겼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어제 오후 현재 직계가족 방문 목적의 격리 면제서 사전 신청이 1045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분산을 위해 다음 달 1일에서 5일 출국 예정자들만 대상으로 이메일로 사전 신청을 개시했는데도 1000건 이상이 몰린 것입니다. 신청 첫날인 어제 미국 내 대사관과 9개 총영사관, 3개 출장소에 접수된 격리 면제 신청 건수는 5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700여 건, 시카고 600여 건, 샌프란시스코 500여 건, 애틀란타 400여 건, 워싱턴 DC 400여 건 등입니다. 한 건 신청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함께 접수하는 사례가 있어 실제 신청자 수는 접수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미 대사관은 미국의 백신 접종자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데다 휴가철과 맞물려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공간별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발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면제서 발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을 발급 업무에 투입했고 LA 총영사관도 부총영사 이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접수, 심사, 발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영사 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았고 어제부터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 거주자,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주 거주자로 나눠 온라인 접수와 발급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오늘 순위 선택제를 도입한 뉴욕시장 예비선거 첫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선거 당일 집계에서 큰 차이로 1위에 오른 에릭 애덤스는 이번에 2위 걸시어와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보도에 김의지 기자입니다.
민주당 1차 결과에서 선두를 달리던 브루클린 보로장 에릭 아담스가 51.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시 보건당국 위원 캐서린 가르시아가 48.9%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선거 당일 시행된 집계에서 2위였던 마야 와일리 후보보다 9%포인트 이상 앞서갔던 아담스 후보는 오늘 마지막 집계에서 가르시아 후보보다 단 2% 앞선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직접 투표와 사전 투표를 집계한 지난 화요일 선거 직후 결과에서는 아담스 후보가 31.7%를 득표하며 큰 차이로 1위에 올랐고 마야 와일리 후보가 22.3%, 캐서린 가르시아 후보가 19.5%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50% 이상 득표하여 즉시 당선된 후보가 없어 순위 선택제를 반영한 집계가 시작됐고 오늘 2차 집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 뉴욕시 예비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순위 선택제에서 유권자들은 1위부터 5위까지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집계에서 50%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가장 득표율이 낮은 후보가 탈락하며 탈락한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에게 표가 넘어가 새로 집계가 시작됩니다. 이번 결과에는 직접 투표와 사전 투표를 실시한 80만 표만이 반영됐으며 전체 표의 15%에서 20%를 차지하는 13만의 부재자 투표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는 부재자 투표가 모두 반영되는 7월 12일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부재자 투표 집계가 지연됨에 따라 뒤바뀌는 선거 결과가 유권자들에게 순위 선택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75%의 뉴욕시 유권자가 이번에 처음 도입된 순위 선택 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아담스 후보와 2위 가르시아 후보의 득표 차이는 단 16,000표로 2%에 채 미치지 않습니다. 후보 탈락 이후 집계 결과에서는 마야 와일리 후보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야 와일리는 집계가 진행 중이던 오늘 오후 민주주의에 입각해 모든 유권자의 표를 반영해 뉴욕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가을 학기 개강 전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첫 번째 백신을 맞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가능한 12세에서 17세 연령의 학생들은 가을 학기 전에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치기 위해 지금 첫 번째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현재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게 허용된 유일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며 접종을 완전히 마치기까지 5주가 소요됩니다. 이는 첫 번째 백신을 맞은 후 3주 후에 2차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접종을 마친 후 2주가 지나서야 백신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아리조나, 하와이 등 8월 둘째 주에 개강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8월 5일까지 접종을 마치려면 7월 1일에 1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지난 5월 10일 FDA는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게 최초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허용했는데 이에 따라 다음 한 주 동안 60만의 청소년이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그러나 5월 22일 백신 접종이 젊은 층에게 심근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접종률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심근염 증상은 나타나더라도 대부분 가벼우며 회복 속도 역시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윌리엄 셰프너 박사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심근염 증상을 나타내는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을 더욱 염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에 따르면 6월 24일 기준 12세에서 15세의 5분의 1, 16세에서 17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정부 측에서 학부모에 대한 자녀 백신 접종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복지부 대변인은 학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백신 접종 TV 광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페이스북 지역 공고란에서 백신 접종과 장소에 대한 공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이 여름 중에 확장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저지주가 오는 가을 학기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회했습니다. 최근
뉴저지주의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자 수 등의 수치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방역 수칙을 완화한 것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 보건교육국이 발표한 2021-2022 학년도 새 보건수칙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 가을 학기 교내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군별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와 전면 정상화 발표 당시만 해도 가을 학기 등교 시에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률, 병원 입원율, 사망자 수 등 관련 수치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방역 수칙을 완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각 학군과 보건당국이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보건수칙을 적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 보건교육국이 발표한 2021-2022 학년도 새 보건수칙 가이드라인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철회뿐만 아니라 학생 간 3피트 거리를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유지, 스쿨버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지사는 올 가을 학기 수업에 온라인 수업 선택권은 없다고 강조하고 전면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어제 뉴저지주의 하루 코로나19 감염자는 105명, 감염률은 0.02%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입원자는 304명, 하루 사망자는 4명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빌 데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뉴욕시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으며 거리 두기 규정 역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꾼 지침은 모든 시 기관에서 일주일 후인 7월 6일까지 적용돼야 하며 백신을 맞지 않은 근로자들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뉴욕시 5개 지구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공무원들은 5월 초부터 대거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면서 시의원들은 타격을 입은 경제 회복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 블라시오 시장은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뉴욕주의 지침이 허용하는 한에서 9월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뉴욕시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앤드루 커머 뉴욕 주지사는 월요일과 화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사망자 수가 3명에 그쳤다며 이는 작년 9월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추적하는 또 다른 지표인 입원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지난 일요일 33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달 초 뉴욕주의 일주일간의 확진자 수 평균치가 미국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앤드루 커머 뉴욕 주지사는 작년 3월 7일에 시행된 이후 474일 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화이저와 모더나 백신의 예방 효과가 수년간 지속되며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백신 혼합 접종과 3차 접종 역시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백신의 효력 유지 기간과 혼합 접종 효과 등을 연구한 서로 다른 3가지의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 연구를 진행한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를 포함한 mRNA 백신의 예방 효과가 길게는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백신 1회 접종 후 15주가 경과한 뒤에도 면역세포들은 바이러스 변이를 인식하며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현존하는 변이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의 면역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회복한 이후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서는 특별히 강한 효력이 나타나 면역력은 평생 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백신의 면역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왔는데 이번 연구에서 현존하는 백신이 변이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안도했습니다.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 대학의 면역학자 마리온 페퍼는 바이러스 감염의 자연적 경과에 따라 백신 효과 역시 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포함된 mRNA 백신만을 연구했으며 연구를 진행한 알리 엘레베디 박사는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기타 백신들은 mRNA 백신보다 면역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 진행된 백신 혼합 접종 연구에서는 한 차례의 얀센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두 번째 mRNA 백신 접종을 통해 더욱 강한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을 받은 사람들보다 5배 높은 수준의 항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순서에 상관없이 백신을 혼합하여 접종했을 시의 면역세포가 같은 백신을 2번 접종받았을 때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옥스포드 대학의 매튜 스네이프 박사는 물량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두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지연되는 사람들에게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 연구한 세 번째 연구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세 번째로 접종받은 참가자들에게서 강화된 면역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2차 접종 후 30주가 지나 세 번째 백신을 맞았는데 두 번째 접종 후 한 달이 지난 시점보다 부스터샷 접종을 마친 후에 더 높은 수준의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보건연구기관은 이번 달 초부터 백신 2회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입증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첫 번째 접종마저 더디게 진행되는 후진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에서 부스터샷 접종은 아직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7월 1일부터 소득세 환급금을 가구별로 최대 $500까지 지급할 전망입니다. 새 예산안에 포함된 중산층 세금 환급 프로그램으로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약 76만 가구가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주 상하원이 지난주 통과시킨 $464억 규모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가구별 소득세 환급금을 최대 $500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급 대상은 2020년 세금 보고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5만 이하의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연소득 $7만 5천 이하의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외부모 가정에 해당됩니다. 이번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 보고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 액수는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소득세로 $500 미만을 지불한 사람은 지불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를 $250 지불했다면 체크 금액은 $250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를 $500 이상 지불했어도 최대 환급액이 $500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환급 액수 역시 $500로 제한됩니다. 중산층 세금 환급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100만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부과하는 부유세 세율 인상을 통해 조성된 총 $3억여 달러의 추가 세수를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가정에 돌려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주정부가 매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소득세 환급과는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환급금을 합해 보내지 않고 따로 체크가 발송되며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 양식에 있는 주소로 받게 됩니다. 핏 부티지 교통부 장관이 뉴욕시에서 뉴저지를 잇는 새 허슨강 터널 건설 공사, 이른바 게이웨이 프로젝트를 2023년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어제 척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 등 정치인과 함께 암트랙을 타고 110년 된 허드슨 강 터널을 둘러본 후 새 터널 건설의 시급함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맨해튼 펜실베니아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상 비용이 $116억 달러에 달하는 새 터널 건설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공화당과 협상한 인프라 확충 패키지 예산에 허드슨강 터널 건설 지원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암트랙이 소유하고 있는 허드슨강 터널은 10년 전 착공 당시 예상했던 승객 수용 용량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닥치면서 수백만 갤런의 소금물이 터널로 밀어닥쳐 선로들을 부식시켰습니다. 암트랙 관계자는 바닷물의 염분이 터널의 콘크리트 벽과 강철 레일, 고압 전기 케이블 등을 부식시키고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부티지지 장관과 함께 탑승한 정치인들도 터널 내부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터널 공사는 2023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척 슈머 의원은 2022년에 착공해 7년 이내에 완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연방정부와 건설 비용을 분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각 주는 연방정부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빌려 수십 년에 걸쳐 상환할 계획입니다. 어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과 뉴저지가 총 비용의 4분의 1을 부담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돈이 스마트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 붕괴 과정을 조사했던 연방기관의 조사관들이 플로리다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에 파견됐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붕괴 원인과 관련해 건물 자재와 역사, 적용 가능한 건축 법규, 건물 주변 지반과 기타 요인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식 조사를 벌인 것은 9.11 테러 이후 단 4건뿐입니다. 공식 조사 여부는 2주 정도의 예비 조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공식 조사 기간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CNN은 서브사이드 아파트 붕괴에 대한 연방기관의 예비 조사는 드물게 공식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식 조사가 진행될 경우 표준 및 실천 요강 또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브사이드 아파트 붕괴 참사 닷새째인 오늘 사망자는 11명까지 확인됐습니다. 생사가 확인된 거주민은 136명, 실종자는 150명입니다. 전자담배 제조사 줄랩스가 청소년 흡연을 부추긴다며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금으로 $4천만 내놓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부는 줄랩스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전략을 통해 청소년 사이에 니코틴 중독을 증가시켰다며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줄랩스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1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어떠한 광고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거주자에게는 줄 담배의 온라인 판매 수량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접 구매의 경우 연령 확인을 위해 전자 신분 확인 장치가 있는 소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앞으로 6년 동안 받게 될 줄과의 합의금을 전자담배 금연과 흡연 예방, 전자담배 연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줄랩스의 상품이 출시된 지난 2015년 이후 청소년층에서 전자담배 사용은 70%나 급증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금 추세로 진행된다면 집단 면역의 최소 조건인 전 국민 70%의 최소한 한 번 주사가 올 12월 중순에나 달성될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예측했습니다. 질병예방통제본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전 미국인의 54.1%인 1억 7,970만 명이 최소한 한 차례 백신 주사를 맞았으며 전 국민의 46.3%인 1억 5,390만 명은 완전 접종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일주일간의 하루 접종 평균치가 4월 13일에 338만 회에서 75%가 격감했습니다. 접종만으로만 전 국민의 70%가 저항력을 얻는 것이 목표이지만 백신 물량이 남아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접종 속도라면 5개월은 더 가야 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에 따르면 도울사는 최근 자사 블루베리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리콜된 제품은 2021년 5월 28일에서 6월 9일까지 생산된 6에서 24온스 사이의 블루베리 제품입니다.
FDA는 아직 리콜 제품과 관련한 질병은 보고된 바 없다면서도 사이클로스포라라는 기생충 감염이 우려돼 도을사가 자체 리콜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FDA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뉴욕과 일리노이, 메인, 위스콘신 등 미국 내 4개 주와 캐나다 지역 2곳에서 판매됐습니다. FDA는 관련 제품을 구입한 주민들은 절대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세한 기생충인 사이클로스토라에 감염되면 심한 복통과 설사, 메스꺼움, 구토, 몸살 등의 증상을 겪게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